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산타페와 소렌토 가격이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인상폭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테니까 간단히 훑어보고 품목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형 산타페는 2.5 터보에서 평균 298만원이 올랐고요. 하이브리드는 세대 혜택 전 평균 324만원이 올랐습니다. 간단히 코멘트하자면 팰리세이드와의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정치로 책정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산타페 3세대와 4세대 그리고 현행 5세대까지의 가격 추세를 함께 놓고 보면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때 이때가 산타페 TM에서 더 뉴 산타페로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이때의 인상률이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즉 이번 풀체인지의 인상폭을 이때 미리 빼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참고로 당시 평균 인상폭은 436만원,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298만원입니다. 페리 때가 풀체보다 더 많이 올랐다? 뭔가 말이 조금 안 되죠.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더 뉴 때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다 바꿨기 때문에 현실적인 풀체인지는 이전 버전인 더 뉴, 페리는 이번 D 올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부터 합당한 인상인지 품목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품목표는 시작 트림 기준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비교 대상은 이전 모델인 더 뉴 산타페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첫 번째로 파워트레인입니다. 일단 산타페와 소렌토 모두 2.5 가솔린 터보 엔진의 DCT 8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차 중 시동을 꺼주는 ISG, 통합 주행 모드와 RMDPS, 전자식 기어 변속까지 동일하고요. 즉 하드웨어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형 대비로는 버튼식이 칼럼식으로 변경이 된 거지만 같은 전자식 방식이니까 주된 인상 근거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소프트웨어적인 마법을 부렸다고 해도 부품은 동일해요. 두 번째로는 지능형 안전기술입니다. 이번 디올류 산타페에서는 교차로 대항차까지 지원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조금 더 고도화됐다고 하는 차로 유지 보조 2,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및 경고, 안전 하차 보조와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 등이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렌토도 이전 버전 대비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을 기본화했지만 품목 수준 면에서는 풀체인지인 산타페보다는 살짝은 부실해 보입니다. 구형 대비로는 선택이 불가능했었던 어드밴스드 후석 승계 갈림과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추가가 된 점, 종합적으로 센서와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확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안전면에선 기존 7개의 에어백이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는 기존과 거의 동일해요. 소렌토에서는 경사로 밀림 방지와 1열, 2열 시트벨트 리마인더 등이 추가로 적혀 있지만 이거는 현대와 기아 작성법 차이이고요. 신형 산타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면에서는 산타페와 소렌토 모두 동일한 수준이고 가격 차이를 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구형 대비로는 늘어난 에어백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외관입니다. 일단 신형 산타페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와 LED 리어램프가 기본이고요.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와 윈드실드 자외선 차단 유리도 기본입니다. 구형 대비로는 자외선 차단 유리와 이중접합 차음 유리 범위가 1열까지 확대된 점이 달라요. 소렌토 대비로도 LED 리어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산타페에는 히든 타입 어시스트 핸들, 이게 그때 이 루프 올라갈 때 짚는 손잡이인데요. 네이밍은 대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있으면 루프렉 올라갈 때 좀 더 편하긴 해요. 아무튼 외장면에서는 더 좋은 부품이 조금 더 많이 쓰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외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좋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소비자 인식이나 마케팅 면에선 기본부터 높은 등급 부품을 써야지 차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마이너스 트림 같은 걸로 디자인 요소는 조금 빼둬서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약간 웃기기도 한데요. 그러면 유튜브로는 막 몇백 올리고 호박등이다 하겠죠? 다섯 번째로는 내장입니다. 내장에서는 구형 대비 그리고 소렌토와 비교해서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열선 포함 가죽 스티어링 휠, LED 실내 등이 들어가는 점은 동일합니다.
신형에 들어간 양방형 멀티 콘솔, 이거는 실용성도 좋아 보이기는 했는데요. 이것도 부품적으로 보면 그냥 결국에는 뭐 박스니까 인상폭에서의 큰 파일을 차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끔 무쓸모 디자인 소품 이런 게 너무 단가가 비싸면은 좀 화나긴 하죠. 물론 실생활에서 활용성은 좋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내장재도 멜란지 니트라고 꽤 고급스러운 소재가 동원이 되긴 했고요. 소렌토로 보면 우드 그레인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소렌토에서는 다기능 접이식 러기지 양면 매트가 들어가는 점이 다릅니다. 소재면에서는 니트가 아닌 가죽류였다면 단가 차이가 확실히 체감이 됐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시트입니다. 시트에서는 1열 열선, 통풍, 2열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대신 소렌토에서는 동승석까지 파워 시트와 워크인 디바이스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산타페에서는 2열 리모트 폴딩, 소렌토는 2열 원터치 폴딩으로 명칭은 다른 전자식 버튼이 들어갑니다. 구형 대비 품목상 객관적으로 나아진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때 실제로 타봤을 때 소재 차이도 뭐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뜯어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언뜻 체험했을 때는 그랬어요. 아무튼 시트에서는 소렌토가 소폭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편의입니다. 편의면에서는 디올류 산타페의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와 220V 인버터,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같이 신형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렌토 대비 확실히 우세해요. 그리고 구형 대비로는 기존 DNN 수동 룸미러가 ECM 룸미러로 변경이 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추가된 점 등도 있습니다. 그 외엔 하이패스, C타입 USB 단자, 버튼 시동 스마트키, 프로토 에어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은 동일하지만 대충 여기까지 보면 인상폭이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 다만 전동 트렁크나 220V 인버터 같은 거는 레저 패키지로 빼뒀어도 좀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기본 구성은 산타페가 우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인포테인먼트에서는 신형 산타페는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화되면서 기존 10.25인치 대비 커졌습니다. 여기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추가가 되었고요. 소렌토도 12.3인치 내비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기본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둘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기존 인기 조합을 신형으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체감 인상폭은 여기서 가장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일단 기존 더 뉴 산타페의 인기 조합은 2.5 가솔린 터보에 시작 트림이 익스클루시브, 크리미 화이트 펄, 선택 옵션으로는 현대 스마트 센스 3와 시트 플러스 1을 더해서 3,365만원에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2에서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에이다스류가 묶인 패키지이고요. 시트 플러스 1에는 1열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의 선택 옵션은 100만원 미만이었어요. 그럼 요거를 신형에 대입해보면 트림은 동일하게 시작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승석 8웨이 전동 시트만 더해서 3,566만원에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요랬을 때의 가격 차이는 201만원이 납니다. 대신 차로 유지 보조 2와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와 양방향 멀티 콘솔,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기본이기 때문에 나름 인상폭에 대한 명분은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초반에는 최고 트림 판매율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신형 산타페의 최고 트림인 캘리그라피를 기준으로 경쟁차를 비교해보면 물론 차체 사이즈나 성능 면에서 윗급으로 가면은 그만큼의 명분이 또 생기겠지만 아무튼 팰리세이드와 카니발까지 넓혀볼 수 있게 됩니다. 디올류 산타페 캘리그라피 무옵션 가격은 4,373만원으로 요걸 기준으로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을 구성해보면 우선 팰리세이드는 르블랑 트림에 현대 스마트 센스 1과 주차 보조 시스템 2를 넣어서 4,346만원으로 만들 수 있고요. 카니발은 시그니처 트림에 스타일과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마지막으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넣어서 4,370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팰리세이드는 산타페 대비 27만원, 카니발은 3만원 더 저렴해지면서 차체 사이즈는 더 큰 만큼 나름 메리트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산타페 풀체인지 품목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개된 재원상으로는 기존 대비 전장과 전고, 휠베이스 모두 다 커졌는데요. 경쟁차인 소렌토와 비교 시에는 전장은 15mm, 전고는 35mm가 크고 전폭과 전고는 동일합니다. 물론 팰리세이드 대비로는 모두 좀 작아요.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구형과 수치가 거진 동일한데요. 복합 연비가 0.2kg로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터 최고 출력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연비의 경우, 요거는 구독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현대자동차 내차 만들기에서 연비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연비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임시 표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8인치 2륜 기준으로 15.3kg, 4륜 기준으로는 13.4kg로 구형 17인치와 동일합니다. 이게 실제로 맞는 거라면은 커진 차체 대비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풀체인지인 거를 감안한다면은 내연기관 종말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거 알면서도 변경사항 없는 파워트레인이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